뭐 이제는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5G 그러면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5G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5G 그러면요, 아직까지 그래도 또 중심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고속도로가 쫙 깔려져 있어야 우리가 차 운행도 빠르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소위 4차 산업의 혈관,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 바로 이 5G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5G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옥죄할 때 어디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화웨이죠. 이 화웨이가 바로 이 5G 장비의 세계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정보전이거든요.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하는 나라가 그게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그 정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5G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5G는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일단 첫 번째는 초고속이라는 뜻이에요. 초고속은 뭐냐면 쉽게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그럼 뭐 쉽게 해서 4차선 도로가 있던 것을 갖다가 도로 하나를 더 놓고 5차선 도로 넓히느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는 걸 비교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앞에 도로에 4차선 도로가 있던 것이 만약에 이 도로가 곱하기 20, 그러니까 무려 80개의 도로가 생긴다면 그 실감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초고속으로서 전송 속도가 무려 20배나 빨라진다라는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초저지연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5G가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율주행차 아시죠?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자동으로 운전할 때 가장 염려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머지 상황이죠. 만약에 앞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과연 차의 제동거리 얼마나 가서 멈추냐 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4G로 한다면 얼마 정도 가서 멈추는 것을 한다면 한 1.4m, 그냥 뭐 4m는 빼버리고요, 밟았는데 1m가 가서 멈추는 겁니다. 근데 5G가 되면 얼마 가서 멈추느냐, 누른 순간 3cm, 3cm면 그냥 움출 가능 아니겠습니까? 거의 제자리에서 멈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G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이죠. 여러분, 초연결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모바일로 통화하시면 상대방도 모바일로 통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대 모바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의 개념, 그러니까 모든 기기와의 접속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5G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 5G 사용하지 않죠. 저도 지금 모바일이 5G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카카오라는 종목을 발굴했을 때에 썼던 방법이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카뱅 하십니까? 아니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카뱅이 아직까지 하고 있지를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여러분들 앞에 자율주행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KMW라든지 이런 주변 4차 산업 섹터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가장 먼저 아까 은행주의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했는데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이었느냐,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면 에스테크가 상가를 치고 올라갔고 주변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이소이시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였는데,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관심 갖고 보는 것이 낫겠다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가서 한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더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것이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소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요, KMW는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요새 뭐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저런 종목이 좋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 섹터 중에서 가장 먼저 저유하고 올라간 종목이 뭐냐면 바로 5G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펀더멘탈하고의 괴리도가 생기죠. 그럼 뭔가 조정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간 다음에 가격으로 내리꽂는 가격상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요,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기는 기간상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가까이 옆으로 기면 다 좋은 줄 아시는데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준 다음에 옆으로 기면 이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락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그 순간에 옆으로 기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기 매도세가 놓여졌다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고요. 여기처럼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봐야 되는데 견디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내려갈 때마다 담아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략을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공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호가를 쫓아가면서 쏘는 게 아니라 조정할 때 쏘는 것을 리미트 공략을 하는데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저점이 내려갈 때마다 저가 끝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요. 위로 올라갈 때 막 쫓아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이렇게 악재에 의해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게 되면 그때마다 저가 끝에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저가 가운데서는 눌림목에 배튼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KMW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리미트 공략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소부장 쪽에서 핫한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인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네. 일단은 뭐 반도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됐을 때 가장 먼저 기대가 되는 거죠. 어차피 투자는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 투자합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 이 비메모리 쪽, 이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소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종목이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바로 5mm 파운드리 쪽에다가 투자를 확대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고 또 하나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종목군들도 보면 전부 다 6월 29일 날 WTO에서 우리와 일본이 맞붙는다 그러면서 거기와 관련된 종목군들 세트했던 종목들이 비교적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짧은 부분에서는 조정을 받는다 해도 큰 빅픽처의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역시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입니다. 근데 그 실적이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단들 부류는 계속 관심 갖고 보실 만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역시 월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빅픽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각 종목은 확장기와 수축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월봉의 이 흐름이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를 의미하는데 지금 어디 와 있냐면 확장기 부분에 와 있습니다. 특히 밑에서부터 적산병이죠. 그럼 주가 올라가다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산병은 이미 방향은 위를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 언제 사죠? 명품을 받았다가 명품을 세일할 때 사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다 보면은 잘못 테마주는 이런데 물릴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고 계셨다가 밑으로 조정받을 때 공략 포인트를 맞춰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봉의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을 지금 보시더라도요.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죠. 밑에 마틴이 깔린 종목을 주목해라 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게 가치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 뜨고 여기 내려오면 뜨고 내려오면 뜨는데 지금 그러한 패턴의 모습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보통 가격에 맞춰져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36,000원이죠. 그러면 3만 얼마 그러다가 얘가 4만 원 그러면 부담감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위로 갈 때는 4만 원 가까이 갔을 때 좀 한 3만 8천 원, 9천 원 요 정도서부터 4만 원 사이에서 하나의 마디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밑으로 갈 때는 밑에 하단에서는 마틴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역시 저가 끝에 매수 플레이가 가능한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두고 저세상 주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딱 생각하면 소위 그 동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2차 전지에 들어간 주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동박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두 가지 재료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말레이시아 공장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왔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건비라든지 비용의 감소였었죠.
근데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국내 비용에 비해서 한 절반 가격 아래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한 구조는 많이 나오죠. 이 일진 머티리얼 지금 하나 떠오르는 업체가 어디냐면 SKC입니다. 이 SKC도 원래 우리가 화학주잖아요. 근데 이 화학주가 어디로 변했느냐?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주로 변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맥점이 뭐냐면 바로 동박,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공장 요번에 대한 비중이 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럽에서도 공장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없다. 이런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면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KC나 그 다음에 지금 일진머티리얼이나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굉장히 딸린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발 재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이 일진머티리얼가 BYD 외에도 많은 대표적인 이런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몰려있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누차있지만 이건 세상을 바꾸는 업체들이잖아요. 오늘 물론 미국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조정받았지만 누차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애플은 모바일로 세상을 바꾸고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꿨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듯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종목과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된 종목군단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흐름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보시면요. 길게 한번 먼저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보세요. 토닥토닥 앞에 움직이는 걸 보지 마시고요. 보면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쫙 뻗어 올라가죠. 그죠? 빨래줄처럼 쫙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은 어떻게 봤냐면 옆으로 눕죠.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때 떠오르는 글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도주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올라갈 때는 KTX 올라가고요. 조정받을 때는 무궁화호입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KTX고 조정받을 때는 비둘기호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딱 두 가지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 올라가고 기간 조정, 가격이 올라가고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장투성 종목이고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고 주말에는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주가는 위아래 업다운으로 속칭 찐꽁빵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전체 큰 밑그림을 보면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은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까지서 분할로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들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말씀 주셨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한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신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상담 종목 KINX입니다. 매수가는 63,000원이고요.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수익 구간이십니다. 언택트 시대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좀 더 보유한다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일전에 저희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린 종목군단들은 어떤 제가 단기적인 단타의 개념 쪽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을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KINX는 일전에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과천 쪽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하나 어떤 말씀 드렸냐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국내로 와서 서비스하는 이런 쪽이 전부 다 KINX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전에 뭐 저희도 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 가서 뭘 본다 그러면 보통 텍스트로 제공이 된다고 그랬죠. 뭐 또 하나 있어봤자 뭐 한 사진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에는 뭐 동영상도 돌아가고 또 앞으로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뭐 AR, VR 되면 이 데이터 소위 트래픽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KNX 그러면 인터넷 트래픽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KIN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 어떤 과정이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를 유치하면서 역시 진가를 발휘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모양을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특히 넓어지고 있는 것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쭉쭉쭉 위로 뻗죠. 그죠? 이렇게요. 조정 어떻게 봤나요? 이 각도가 완만하게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 군단들은 역시 저점대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65,000원이죠. 근데 주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의 마디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7만 원대에서 부딪혔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 때 7만 원 전후한 상태 속에서는 1차 마디존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큰 흐름의 맥은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의 맥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구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NX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아모텍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저희 국고처 애청자분들의 이 계좌 상황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모텍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이 아모텍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모텍은 그 매출의 구조에서 두 가지의 쌍두마차를 쥐고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아모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소위 그 모바일 쪽, 이런 쪽에서 전자 부품 쪽에서의 메리트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텍이고 특히 MLCC에 대한 그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전장 부품 쪽 이쪽입니다. 이 모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상당히 앞으로의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 구조 하나가 바로 아모텍 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또 하나의 메리트가 뭐냐면 상당히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52,000원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꿀팁 하나 드릴게요. 주가가 움직일 때 보통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마디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쭉 물론 장투 종목이기도 하지만 올라가다 멈추는 게 여기 가면 3만 원대 가서 한번 멈췄죠. 여기는 4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돌파를 했어도요. 한 번씩 이럴 때 갈 때마다 한 번씩 멈추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에 바로 코앞에 있네요. 요 앞에 흐름을 보면 바로 3만 원대 약간 멈춰져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이제 막 하단에서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월봉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얘는 월봉상에서 장대항목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은 가격의 바닥은 찍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잠깐 보시죠.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바로 이 앞에 딱 고점도 여기 걸렸었네요. 여기 아마 제가 이때 여기 출연했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 가격의 맞춤에 걸리면 한 번씩은 약간 혼조항상을 보입니다. 지금 주말에도 29,500원에서 약간 혼조항상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마디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의 정거장이라는 거죠. 결론, 지금 이 아모텍은 역시 미래의 성장성을 담고 있는 대표성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아모텍이다. 일단 수익 난 거 축하드리고요. 대신 이제 주가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마디존에서 한 번씩 흔들리는데 그럴 때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에서는 중간중간에 마디존에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반면에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건 어디가 지지가 되냐면 밑에 올라가는 이 20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 때는 하단에서는 저점 매매세가 여전히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분할 매수를 더 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단계적으로는 이 앞에 고점이 31,000원대니까 이 3만 원, 31,000원 요 사이 내에서는 약간 마디존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매를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